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우주 매일 1분. 요즘 빅뱅 이론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의 천문학자 웬디 프리드먼은 우리가 은하들까지의 거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그녀는 제임스로 관측된 은하 10개는 기존 세페이드 변광성을 비롯한 표준 촛불과 타이보네이형 초신성도 품고 있다. 연구에 활용한 또 다른 것은 적색 거성 중 가장 밝은 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색 거성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적색 거성가지의 가장 위쪽 끝을 표준 촛불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무거운 별들이 오랜 시간 핵융합을 하면서 탄소를 많이 머금고 있는 별로 점근거성 가지 별을 탄소별이라고 하며, 특히 가시광보다 살짝 더 파장이 긴 근적 외선 영역에서 유독 밝게 빛을 내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 가지 표준 촛불을 이용해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했다. 프리드먼은 자신들의 연구 멤버들에게 각 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했다. 몇 개월 후 각자의 계산 자료를 들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결과를 확인했다. 기존 서페이드 변광성에는 허블 텐션이 있었는데 새로운 두 가지 방법으로 하자 깔끔하게 사라졌다. 이로 인해 우주의 팽창률이 모두 69 정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페이드 변광성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오차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학자들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 내가 배운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창의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생소한 우주에는 정답을 벌써 내리기에는 아직 탐구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써 4가지의 표준 촛불을 발견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네요. 이런 것이 많아지면 은하 거리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빛이란 수소가 고온 고압으로 압축 시에 반응하여 다양한 원소가 되는 과정에서 빛이 발생합니다. 이런 빛이 태양을 빠져나오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하죠. 우주는 알면 알수록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전부일 리가 없습니다. 항상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표준 촛불로 생각하게 된 2가지 방법 말고도 다양한 시각으로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발견에 반대한 리스는 자신의 학문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과학은 검증이 가능한 새로운 발견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기존 과학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발상의 전환이 더 중요합니다. 별에서 빛이 나오는 조건은 수소가 다양한 원소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빛이 별을 빠져나오는 빛이죠. 아무리 커도 별은 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철 이상은 별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별이 철을 만드는 순간 그 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많이 이야기했으니 다른 발상을 해보겠습니다. 왜 엄청나게 큰 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빛을 발할 정도로 커지면 태양풍이 나오면서 별의 씨앗이 되는 먼지들이 밖으로 나가서 더 이상 부피를 키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이 있는데 태양 내부에서 빛이 나오고 외부로 나오는데 대략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일정 부피가 되어서 빛이 발하게 되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계속 부피를 키울 수 있겠죠. 주위에 물질만 있으면 1000년의 시간 동안 별은 부피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같은 2개 이상의 별이 존재하는 이유도 빛을 발하고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여러 개의 별이 같은 계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가 3개의 별이 있는 거로 유명하죠. 철을 생산할 정도의 큰 별은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 태양이 100억 년이 넘는데 큰 별은 무조건 1억보다 짧은 시간에 수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우주에 많은 원소를 만들어내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초신성으로도 금과 우라늄과 같은 물질은 이 반응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초신성과 다른 몇 가지의 희귀한 조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초신성 폭발처럼 몇 달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원소들이 희귀한 이유입니다. 138억 년간 우리 은하에 발생한 초신성 폭발이 대략 1억 개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억 개의 블랙홀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수소에서 헬륨을 만들면서 나오는 빛이므로 별의 크기에 따라서 조건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의 수소에서 헬륨이 되면서 나오는 빛의 크기는 모든 별에서 100% 같다고 생각합니다. 별의 나이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수소 원자 하나로 보면
그 빛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가지면 좀 다른 발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로 수소 원자 하나의 반응으로 봤을 때 모든 별은 똑같은 파장을 내고 있다고 발상할 수 있습니다. 이 파장이 어떻게 측정되고 거리에 따라서 바뀌는지를 연구해도 되겠죠. 이 연구가 되면 가장 정확한 표준 촛불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어도 기존 이론을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정답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나가고 시작되었으니까요. 1990년에 발사했으니 이제 34년 되었을 뿐입니다. 100년 후 현재 정론화된 이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무지 큽니다. 현재는 우주망원경으로 연구할 기회를 얻기는 무척 어렵고 관측할 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제가 제안한 24시간 같은 곳을 지속해서 관측하는 미래가 오면 우주는 우리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태양계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시대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개척은 현재까지 영건입니다. 지구의 물질이 아닌 것으로 만든 우주선이 나와야 진정한 우주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유한한 자원은 최대한 아끼고 무한한 우주를 개척하면 되는데 현재의 지구는 지구 자원을 어떻게든 사용하기 위해 힘쓰고 환경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 개발된 전기자동차와 1리터로 100km를 가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지구의 미래는 6차 대멸종을 절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멸종이 오기 전에 어서 우주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4년 가을에 미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수백억 달러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인류가 부활바꾼 환경은 매년 이 피해를 갱신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룩한 모든 부를 자연이 빼앗기 전에 달기지와 우주 개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어느 한두 개의 국가의 힘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합쳐야 합니다. 해결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구에 전쟁이 없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국방비를 우주 개발에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토보다 더 강력한 연합이면 됩니다. 앞으로 바닷물이 육지를 잠기면서 자연 피해는 지구적으로 재앙이 펼쳐질 것은 자명하죠. 지구의 복수로 계속 당하다가 멸망당할 것이냐, 우주로 나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학대한 지구는 돌이키기 힘든 상태입니다. 많은 인류와 플라스틱, 석유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환경 파괴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석유와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기에 환경을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력과 자본을 갖는 자본주의를 악용한 그들의 승리입니다. 지구에서는 자원을 아껴야 하지만 우주에서는 얼마든지 자원을 많이 사용해도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